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돕는 주식 파트너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은 감사한 시청자분들께 100억의 가치가 있는 투자 성공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매법을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거는 매매법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확률 높은 매매법들을 정말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제가 그동안 알려드린 수익 매매법의 매매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100번 이상 매매해 본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게 힘든 이유는 꾸준한 자금 관리와 감정 통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99%는 본인의 자금 관리와 감정 통제가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실패한 매매를 복귀해보고 뭘 고쳐나가야 할지 학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로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매매법과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매매 전략을 공부하는 것은 자연스레 수익을 상상하게 되기 때문에 설레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매매 전략 중 100%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어떤 성공한 투자자도 투자를 시도할 때마다 이익만 낼 수는 없습니다. 수익과 손실은 주식 투자를 할 때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필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익을 내기 위한 즐거운 투자 공부와 함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학습을 반드시 병행해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라고 하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주식 투자는 이익과 손실이 반드시 따라오는데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복싱 같은 격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격하는 법만 배우고 방어를 전혀 할 줄 모르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치해줄 사람이 따로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즐겁고 재미있는 이익을 내기 위한 공부만 선택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개인의 잘못이 아니죠.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대에 올바른 교육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전문가 행세를 할 수 있는 것도 문제고요. 정말 제대로 투자 공부를 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투자 상담사나 증권 전문 인력 등을 소속 회사를 통해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건데, 유튜브가 생겨나면서 관련한 교육을 전혀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도 주식 관련해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됐고, 같은 눈높이에서 정보를 전달해주고 얘기하니까 인기도 많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에 나오는 수술 방법을 의사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꼴인데도요. 제도권에 등록된 투자자문사에서 조언을 받자니 너무 큰 비용이 드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유튜브에도 전문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 본인의 이력을 공개하고 많이 활동하시잖아요. 뭐 슈카님도 그렇고. 제가 꼭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 투자를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문적인 공부를 안 했어도 독학으로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거 알죠? 제 말은 집단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지 그래도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달하는 정보가 그래도 좀 엄한 얘기는 안 할 확률이 높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채널 초반에 운영할 때는 앞단에 계속 자격증 보여드리고 전문 금융인력 조회했을 때 이렇게 등록되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퇴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명은 가렸고요. 제 이름입니다. 본명. 이렇게 원래는 이제 개인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투자 관련 조언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 전문 인력 등록이 된 사람들이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저는 어쨌든 여러분의 안전을 신경 쓰는 사람이고 그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자 보여드렸고요. 이제 투자 성공 비결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릴 텐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즐겁고 재밌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투자로 진짜 성공하실 분들, 수익을 내실 분들은 관심을 크게 가질 만한 내용이에요. 끝까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키기 어렵고 고단한 내용이 되겠지만 그 어떤 내용보다 도움이 될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증시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고양이에게 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최고점에서 팔고 싶어 하고 최저점에서 사고 싶어 하는 감정이 얼마나 부질없는가에 대해 알려주는 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 저점 신호가 나오면 분할로 모아가야 하고, 고점 신호가 나오면 이후에 좀 더 올라갈 것 같더라도 그 즉시 나와야 합니다. 최근 한국 증시 상황을 통해서도 이러한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증거들이 나왔어요. 한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 뭔가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 코스피도 오르고 떨어지면 코스피도 떨어지죠. 한국 주식시장의 아주 상징적인 종목입니다. 일단 바로 어제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 모시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인데요. 올해에는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매매 관점에 대한 공유를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영상도 올리고 매수 의견을 드렸지만 올해 폭등하는 와중에는 따로 코멘트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매매에 대해서. 자, 삼성전자 검색해서 뭐라고 코멘트 남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월 31일 어제입니다. 자, 조심스럽지만 저는 지금 삼성전자 단기 자리 저점 구간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 추세의 주요한 지지저항 자리를 하는 61선 구간이자 MACD선에 닿는 위치입니다. 이 자리를 못 지켜주고 16만 5천 원 아래 수준으로 깨지면 하방 압력이 더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위험한 자리임과 동시에 지지될 확률이 높은 자리가 되는 거죠. 엔비디아도 대세 상승이 나오고 강한 조정이 처음 나왔을 때 60일선에서 반등하고 고점을 경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무조건 똑같이 움직인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시장 주도주로 움직인 종목이 처음 나온 이렇다 할 조정에 중기 추세가 깨지고 되돌림이 나오는 경우는 제 기준에선 잘 그려지지 않네요. 그러니까 어제의 저점이 지지가 예상되는 구간이고 깨지면 더 강하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아마도 이 코멘트를 참고하신 분께서 이 삼성전자 매수하고 기대 중이라는 댓글을 다셨습니다. 그런데 답글로 이제 어떤 분이 키키키키키키 웃으셨어요. 조롱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자, 어제 저점 대비해서 아직 장중인데 보시면 두 자릿수 상승이 나왔으니까 어제 매수했다면 일단 댓글 다신 분의 매매는 성공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무조건 잘하셨다고 올린 건 아닙니다. 물론 축하드리지만 오늘 낮은 확률로 지지를 깼다면, 자, 여기서 깨고 내려갔다면,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면 그거는 물타기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즉시 손절이 나와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반등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매매 자체는 좋은 매매지만 오늘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손절이 나가도 아무렇지 않은 금액으로 하셨어야 좋은 매매입니다. 만약 그럴 계획까지 하고 진입하신 거라면 너무나 훌륭하신 거죠. 공포에 사는데 리스크 관리까지 하면서 매매를 하신 거니까요. 근데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법이 없었다면 생선의 꼬리를 탐내는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시청자분이시니까 이분이 앞으로 매매하실 때 더욱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코멘트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매매를 할 때 말리거나 조롱한다? 이거 보통 좋은 신호입니다. 사라고 부추길 때가 위험 신호입니다. 대중의 심리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개인의 인버스 베팅이 최대치일 때 최근 한국 주식시장은 폭등이 나왔고요. 서학개미 미국장 최대치 매수 소식이 나왔을 때 나스닥은 고점이었습니다. 자, 다음 생선의 머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삼성전자로 쭉 갈게요. 2월 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창 절정으로 상승하고 있을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어디부터 반등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무리한 베팅을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엘리베이터에서도 투자 관련 이야기들이 자주 들린다. 언제나 내가 바라는 희망 이면에는 딱 그만큼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이 대한민국 증시 버블의 절정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와중에도 저는 조정을 거치면서 올해는 좀 더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급격한 조정이 나오기 전에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도 조정은 나와요. 조정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매도를 고려해야 하는 전통적인 신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월 19일에 코멘트 드린 내용. 강세장에 난립하는 자칭 타칭 전문가들이 너도 나도 사라고 하는 신호였습니다. 버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버블의 시초는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이게 시작이죠. 그리고 19세기 초반에 식민지의 금광 개발권을 가진 기업에 대한 투기로 인해 형성된 금광 버블, 그리고 19세기 중반 철도 주식 버블, 1929년 대공황 직전까지의 뉴욕 증시 버블,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일본의 증시 붕괴와 부동산 버블 붕괴,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 미국의 주택 버블로 인한 금융위기, 우리가 익히 아는 역사들입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부채를 이용한 차입으로 인해 그 피해 규모가 더욱 커졌다는 겁니다. 부채를 이용한 차입이란 대출 등을 통해 돈을 빌려서 뭔가를 구매하는 것을 말하고 금융시장에서는 레버리지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우리가 모두 경험한 역사를 통해 부채를 이용한 차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직장에서 누가 뭘 해서 얼마를 벌었다라는 소문이 자꾸만 들립니다. 그리고 모임에서도 자신들의 투자 경험담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보다 못날 게 하나 없는 나도 마땅히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기회는 흔치 않을 거란 생각에 대출을 알아보고 투자를 계획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절정을 이룰 때가 바로 버블이라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겪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돈으로 투자를 할 때는 적어도 이성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을 써서 투자를 할 경우 이를 통해 단기간 안에 큰 수익이 생기면 이때부터 이성이란 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운 좋게 수익이 나더라도 이후 추세가 바뀔 때 수익을 뱉는 것은 물론이고 손실이 오히려 점점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부채를 써서 투자했다면 이 빚으로 인해 자금 관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모두가 투자에 대해 전문가인 척을 하고 상승장에서의 선도주들이 연속적으로 고점을 갱신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주식을 매도해야 됩니다.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월가의 한 유명한 투자자가 어느 날 자신의 구두를 닦아주던 소년이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지금은 주식을 사야 돈을 벌어요 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자신이 보유 중이던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던 사례입니다. 이후 주가는 짧은 기간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강세를 이어가다가 머지않아 대공황이 터지게 되고 사상 최대의 약세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고양이에게 넘겨주세요. 그리고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제발 유튜브에서 인생이 패망하느냐, 잠시 반짝이느냐의 도박을 통해 성공한 일부 사람들의 말만 믿고 무리한 신용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인내심입니다. 저도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일본에서 유명한 울지 않는 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일본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사례로 드는 거지 이 사람들 제가 존경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님 존경합니다. 자, 일본 전국시대에 유명한 무장들이 3명 있죠.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장 속에 울지 않는 새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한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각각 배워야 한다, 울게 만들어야 한다, 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대답했는데 일본을 통일하고 막부 시대를 연 인물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남긴 인물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내심은 어느 분야에서나 성공을 돕는 미덕이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뭘 인내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2가지의 인내심을 배우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계획한 매수 시점이 명확하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계획한 시점이 올 때까지는 절대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게 돌파든 눌림목이든 마찬가지예요. 2번째는 강세장에서 특히 중요한 종목이 되는데 수익 실현 욕구를 억누르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 알고 계신 지식에 비해서 승률이 떨어지는 이유, 조급하게 매매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점에 매수했는데 수익률이 미미한 이유, 조급하게 매도해서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매수할 때도 인내심이 필요하고 매도할 때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렵죠. 이 2가지는 주식 투자를 경험하는 동안 평생 가져가는 숙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비결은 주도주만 매매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만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승 추세를 만든 업종별 주도주 위주로만 매매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리스크 관리법 중에 포트폴리오를 여러 업종으로 분산하는 분산 투자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만 담지 마라 이런 격언으로도 유명한 전략인데요. 사실 이 전략이 먹히려면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충분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최소화하려면 못해도 20개에서 30개 종목에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금의 한계가 있는 개인이 20개, 30개 종목의 분산 투자에서 유의미한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펀드를 합니다. ETF나. 그래서 단일 종목을 매매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으려면 소수의 종목 3개에서 최대 5개 안에서 주도주 위주로만 매매해야 일반인이 최고의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기준으로 보면 제가 운영 중인 공부방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당일 단타에 참고하실 만한 종목들을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4월 1일 오늘 촬영일 당일입니다. 단타 종목 브리핑으로 대한광통신 딱 한 종목을 공유드렸습니다. 요거 시간을 보면 자 9시 8분에 공유를 드렸고 참고하신 분들은 자 이때가 9시 8분이니까 여기서부터 상한가에 묶여서 쉼없이 급등을 했으니 단타 수익을 낼 수 있으셨을 텐데 대한광통신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승하면서 시장이 시작이 됐고 통신 장비주의 전반적인 수급이 쏠리면서 주도주로 움직인 종목이 대한광통신이었기 때문에 집중 공략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낼 확률이 높았던 거죠. 뭐 오늘은 상승장이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쉬웠던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과 반대되는 장세였던 어제 하락장에서는 어제죠. 단타 종목 브리핑으로 남선알미늄을 공유드렸습니다. 시간은 9시 11분에 공유를 드렸어요. 자, 남선알미늄 어제 3월 31일 어제 남선알미늄 이때가 9시 11분이니까 이후에 또 상한가로 묶였죠. 마찬가지로 크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겠죠. 참고하셨다면.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어제 장세에 맞는 모두가 가장 사고 싶어하는 테마의 1등주가 남선알미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단타로 접근하면 시장의 트렌드는 마치 유행하는 옷처럼 금방금방 변화해서 초보자가 공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교적 쉽게 수익을 내는 방법은 상승장에서 주도하는 테마의 주도주를 스윙으로 공략하는 게 직장인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면 작년 주도 테마 다들 아시다시피 조방원이죠. 조선, 당산, 원전. 자, 여기서 조선 주도주는 하나오션이었고 당산 주도주는 하나시스템이었고 원전 주도주는 두산에너빌리티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자, 하나오션은 재작년 12월 24일에 스윙 종목으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재작년 12월 24일은 이 자리가 되고요. 12월 24일 하나오션. 종가 36,000원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가 154,800원까지 5배가량 상승이 나왔고요. 자, 하나시스템은
자, 작년 4월 15일에 스윙 종목으로 하나시스템 공유드렸고, 하나시스템 작년 4월 15일부터 보면 4월 15일 하나시스템 종가 37,800원에서 최근 184,000원까지 이후 뭐 4, 5배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부산 에너빌리티는 자, 작년 4월 18일 스윙 종목으로 공유를 드렸고요. 중기 추세선을 돌파할 때 자, 4월 18일 이후로 두산에너빌리티 종가 기준 26,150원에서 최근 112,100원까지 거의 6배가량 공유 시점 대비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제가 드린 종목이 이렇게 잘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식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정말 반드시 진입해야 하는 매수 신호는 1년에 많아봐야 4번, 5번입니다. 주도주도 아닌 종목을 잦은 횟수로 매수 매도하면서 날리지 않아도 되는 돈을 손해본 적은 없으신지 한번 돌아보시고 추세가 만들어지는 업종의 주도주 위주로 공략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저희 구독자분들 들어와 계신 무료 공부방 영상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달아놓을 테니까 들어오시고요. 현재 스윙 종목 공유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자분들을 위한 멤버십 혜택으로 방을 따로 운영하면서 종목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주도주 수익 매매를 해서 공부를 해서 앞으로 좋은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리딩방이 아니니까 공부를 하겠다는 목적이시라면 네프콘 링크도 달아놓을 테니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